쿠팡이랑 거의 동일한 아마존은요, 상표권, 저작권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당 스토어 전체를 전부 날려버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만간 쿠팡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악의적인 판매자들에게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벌점을 최대한 매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 벌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라도 스토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후회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실제로 일어났고 대표님들께도 이미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아직도 당해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대표님들은 아직 판매량이 매우 적거나 아직 쿠팡에서 판매를 안 해보셨을 겁니다. 눈치챈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이걸 처음 당했을 때가 2020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막 매출이 한 달에 1,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월 매출이 5천만원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는 이 바닥을 다 아는 느낌이 들었었고 기고만장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단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먼저 아이템 위너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아이템 위너는요, 내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있다면 그 판매자가 내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공유하는 개념이에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이상한지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우리 가게 매대에다가 정초코파이를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건너편 대형마트에서 오더니 우리 가게 매대에 있는 정초코파이 위에다가 자기들 정초코파이를 올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저 대형마트 잡아가라고요. 근데 경찰이 와서 한다는 말이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상품이라면 그게 내 가게든 남 가게든 상관없이 어디든지 올려놓고 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황당하죠. 근데 대표님들, 쿠팡에 입점하실 때 사인한 계약서에는요, 이 내용이 약간으로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템 위너라는 정책은 쿠팡에 입점한 분 대부분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겁니다. 다시 아까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형마트가 들고 올 때마다 내 상품을 다시 위로 빼놓고 가격도 낮춰보고 그러면서 근근히 버티다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정초코파이 매대에다가 누군가가 찰떡 초코파이를 올려다 놓는 겁니다. 더 황당할 노릇이죠. 그래서 다시 경찰한테 연락을 했어요. 누가 찰떡파이를 올려놨다고. 정초코파이도 아니고 전혀 다른 찰떡파이를 올려놨다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 찰떡파이가 당신이 취급하는 정초코파이와 다른 점을 증명하라고 해요. 누가 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증명을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초코파이 지재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증명을 하든 저작권이 있음을 증명을 하든 아무튼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라는 걸 입증하기 전까지 저 매대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만 사실 정초코파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그 매대를 찰떡파이에게 뺏기게 됩니다. 단골들이 와서 찰떡파이를 사가는데 미치고 팔짝 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매대와 매출을 누군가에게 뺏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창 잘 나가던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뺏겼어요. 매출이 계속 증가하던 시기에 재고도 다량 입고를 해놨는데 그렇게 상품을 뺏겨버리면요, 그 재고는 다 내 손해로 되는 거고요. 관리를 할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잠재적이었던 리스크가요, 현실이 돼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고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은 곧 공감하게 될 겁니다. 사실 공감을 해보셨어야, 그러니까 이 아이템 위너로 뺏기는 걸 경험을 해보셨어야 다음 말씀을 드릴 내용도 재밌을 텐데 하는 약간은 시샘어린 질투가 나기도 하네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리스크 관리인데요. 저 시절 매출이 반토막 나가면서 가슴 졸이던 그 기억들 때문에 더더욱 그 리스크 관리라는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아이템 위너를 해제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여러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이템 위너 해제를 위해서는요, 우선 그 상품명을 수정을 해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템 위너 해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상품명이 아니고요, 상품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제조사명, 브랜드명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꽤 높은 확률로 아이템 위너 매칭이 해제가 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해가지고 어이가 없죠.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유튜브를 끄면 대표님들은 큰일 난 거예요. 뭔가 간단한 게 더 불안하다고 대표님들이 오감이 말해줬어야 해요. 뭐랄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얻은 빅데이터가 이건 위험하다는 신호를 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 이 방식에는 정말 큰 함정이 있어요. 이 방식은요, 대표님들의 상품에 붙은 적법하게 대표님들의 상품에 공생하고 있는 이 공생충들을 박멸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대표님들이 그동안 잘 갖고 온 대표님의 매대를 그 공생충들에게 넘기고 대표님들이 그 정들었던 그 가게를 떠나는 방법이에요. 내가 수백, 수천, 수억 들여서 그 광고하고 리뷰 관리한 그 상품들을 그 공생충들에게 기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대표님들, 리스크 관리는요, 아이템 위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 가시밭길이고 지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강의 때도 강조하는 거지만 대표님들이 대표로서 하셔야 하는 건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법규들 중에서 과연 내가 진짜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선이 뭔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방법은 위험한 방법이니까 막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방법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쿠팡 시스템이 자동으로 아이템 위너를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초보 대표님들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등록하자마자 내가 등록한 상품이 아예 다른 상품처럼 나와요. 또는 내가 등록한 상품 대표 이미지 이거 아닌데 왜 이걸로 나오죠? 또는 제가 등록한 상품명이랑 다른 상품명으로 나와요.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이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판매자의 매대에 내 상품을 진열한 케이스인 거예요. 애초에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툭툭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상표권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지적재산권이라고들 얘기하는 그 것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사실 넓은 의미의 지재권에는요, 엄청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등등등등 꽤 많은 네이밍으로 다양한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상품이 이런 권리들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요, 쿠팡은 이런 권리를 기반으로 내 상품을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초코 파일 예시에서 경찰들이 요구하는 증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권리들은 보통 국가의 심사나 등록 절차를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심사는 보통 네가 처음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내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재권은 일반적인 유통판매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통판매자 같은 경우는 얻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상표권은 조금 다르죠. 상표권은 내 사업자명이랑 일치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완전 새롭게 제일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상표권이 옛날에는 그래도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한 1년 정도면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쿠팡 아이템 위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상표권 하나 등록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려요. 더 돈을 내고 상표권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수강생 대표님들께 반드시 상표권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권리가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 아이템 위너 매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요, 불과 한 6개월 정도 전쯤만 해도 모든 아이템 위너 매칭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을 수 없는 매칭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쿠팡에서 다 막지 못하게 또 법을 바꿨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꽤 높은 확률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건 여전히 유효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언제 2년씩 기다려서 상표권을 내나, 내가 브랜딩할 만큼 유명한가,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요. 얼른 오늘 당장 상표권 하나는 신청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그 멀게만 느껴지는 브랜딩도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세 번째는 상표권보다 확실하고요, 비용도 적게 들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권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권리의 이름은 바로 저작권이에요.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인데 태생은 조금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표권은 내가 제일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제일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작권은요, 내가 등록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제일 먼저 그 작품을 만들어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좋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다른 판매자가 그대로 또는 하나만 베껴가지고 제 상품에 아이템 인원 매칭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염치도 없네요, 이 판매자는, 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해결이 가능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진 자체를 내가 찍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내가 찍으면요, 그 사진의 권리는 바로 제 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기고요, 언제나 보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쿠팡에서도 쿨하게 보호를 해줘요. 당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 맞다는 증명만 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상대 판매자를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권리도 보통 대표님들은 사용하지 못하실 거예요. 보통은 내가 직접 사진을 찍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내가 직접 찍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또 저작권이에요. 저작권은 꼭 그게 사진이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쓴 글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요, 내가 찍은 영상도 그림도 무엇이든지 내가 직접 만들어냈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대표님들이 찍지 않은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되겠지만요, 그 사진을 사용해서 만든 상세 페이지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요, 대표님들의 로고도 대표님들이 직접 만들기만 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사진은요, 내가 사진을 찍으면 원본 사진이 내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든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원본 저작권자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글이나 그림 같은 거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습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가능해요. 사실 이게 오늘 유튜브의 핵심입니다. 저작권위원회. 등록 방법도 엄청 심플하고요. 등록에 드는 비용이 인터넷 등록 기준으로 23,600원인가? 아무튼 엄청 쌉니다. 그리고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1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정말 쉽고 싸게 내 로고에 대한 저작권과 상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확보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저작권을 인증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증을 받고 나면 상표권이 없어도 내 로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로고가 들어간 모든 다른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상품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템 인허 분리하는 법은 유튜브에 정말 많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어쨌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리 방법들은요, 그 상품을, 그러니까 저희 상품에 해코지한 상대 판매자의 상품을 그냥 냅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다시 아이템 인허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분리보다는요, 위반을 이유로 상품 자체를 날려버리는 편입니다. 사실 쿠팡이 상표권이나 저작권 같은 법규 위반 판매자들에게 나름 아직까지는 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쿠팡이랑 거의 동일한 아마존은요, 상표권, 저작권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당 스토어 전체를 전부 날려버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만간 쿠팡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악의적인 판매자들에게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벌점을 최대한 매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 벌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라도 스토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후회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참, 그리고 상표권이 있어도 저작권이 있어도 모든 아이템 인허 매칭을 막지는 못합니다. 쿠팡에서 AI가 매칭을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로고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하다못해 적어도 로고 브랜딩 자체를 하지 못한다면 포토샵으로라도 내 상품의 로고를 포토샵으로라도 넣어줄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으셔야 해요. 왠지 이게 중요한 느낌이 나시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뭐랄까,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보통 안 보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